네, 2부에는 손아철 교수님과 함께 이재영 교수님의 신간 호모 사이언스 사피엔스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입니다. 2부의 진행을 맡아주실 손아철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손아철입니다. 네, 저는 이재영 교수님을 오랫동안 한동대학교에서 계속 모셔왔습니다. 뭐 굉장히 자주 밥도 얻어먹고요. 네, 또 교수님이 여러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대화할 때마다 늘 즐겁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철학 전공이고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철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재영 교수님이 쓰신 책과 제 전공 분야가 많이 닿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저도 나와바리가 있는데 자꾸 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거대한 책을 자꾸 써내시기 때문에 저는 참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거 어떻게 이제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교수님 준비하신 거에 절반밖에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도 또 이제 오늘날의 문제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책 뒷부분에 또 끝부분에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많이 안 하셔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좀 다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특별히 해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고 싶다, 아니면 행복하고 싶다,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떤 열망을 가지고 철학, 종교, 과학 이런 방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열망은 뭘까? 오늘날도 물론 우리도 이제 행복하고 싶고 또 오래 살고 싶기는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 교수님 책에 보면은 뒤로 갈수록 행복 얘기는 조금만 나오고 맨 뒤에 가면 지속 가능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지속 가능하다는 거는 조금 행복이나 불멸이나 초능력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이라는 그냥 계속 살고 싶다, 살아남고 싶다, 뭔지 이런 것 같아서 과연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열망이 무엇이며 또 무엇이 되어야 될까? 이제 그런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예, 제가 우리 손아철 교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아주 뼈 때리는 질문.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가 지금 뭐 모두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 행복이나 또는 영생보다는 우리가 멸절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그 위기감이 있는 시대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감이 있었던 시대를 좀 돌아보면 그 르네상스 바로 시작할 단계, 그때가 지금처럼 한 중세 1000년 동안 기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잘 살았습니다, 유럽이. 그러니까 캐톨릭이 뭐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때 당시에 어쨌든 살기 좋은 시대였는데 갑자기 간빙기가 오면서 이제 소출도 적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그때는 개혁이 키워드였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이 이렇게 막 약진하면서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통치 체제에 대한 개혁의 화두가 있었고, 과학기술에서도 이제 캐톨릭이 주장하고 있던 우주관이나 과학관을 깨트리면서 이제 뉴턴주의가 오고, 이런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 시대는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를 부르짖는 이유가 이제 그런 아주 혁신적인 그 그룹이 안 보인다. 제가 볼 때는 무슨 정치 체계를 갖다 확 바꿀 그런 사상가도 없다. 약간 좀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주특기가 반사거든요. 그래서 손하철 교수님한테 이제 저는 우리 송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존 로크나 루소나 이런 사회를 변형시켰던 그런 사상가가 되주십사 이렇게 반사를 드립니다. 저도 맨날 이러면서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갈 때는 이제 날씨가 좋다가 안 좋아지고 어떤 자연 환경에 의해서 이제 위기가 오고 그 위기 때문에 이제 그 위기를 어떤 사람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했다면은 지금 사실은 상황이 반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지속 가능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지금 자연이 지속 가능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금 훼손되고 있는 건 사람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엔 자연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이걸 극복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게 사람인데 사람이 계속 기술 발전에 이렇게 과도하게 이거를 이제 땡겨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지속 가능이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사실은 별로 이게 가망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교수님 여기 그 책의 제목이 과학기술과 인간 정신의 이제 이중 나선인데 이때 인간 정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실은 이제 제가 과학자인데 저보고 인간 정신을 이제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되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인간 정신이 그냥 근세의 인간 정신을 제가 그냥 좀 뒤져보면서 되게 머리가 아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적 현란함 속에 빠져가지고 진짜 우리 지금 손 교수님이 얘기한 그 고민에 충분히 다다르지 못했다. 그래서 개인들의 이름들은 막 나 있죠. 뭐 들레주니, 푸코니 뭐 이래서 그렇지만 그 이름이 만들어낸 어떤 거대한 것이 좀 안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지금 종교도 막 해체되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막 이탈하고 있고 지금 이제 진짜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다시 한번 그 우리 인간들의 그 본질적인 삶, 그 행복과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이 의식화인데요. 사실 그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의사들이 살았나 죽었나 할 때 이렇게 프레쉬로 눈동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눈동자가 따라서 움직이면 살았다 그러고 반응을 안 하면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란 건 뭐냐면 무엇을 보고 분노가 생기면 그 사람은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의식이 없는 거거든요. 예컨대 이제 녹색주의가 대표적인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지금 파괴되잖아요. 지금 송 교수님 말씀하신 건데 인간들이 막 뭐 AI 너무 좋아 막 이러지만 AI 그 컴퓨터 돌리려고 하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럼 또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 뻔한데도 괜찮아요. AI 쓰기만 하면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AI 그거 쓰면서 사람들이 지금 점점 이상해지는 거 플러스 그 컴퓨터에다 전기를 넣으려고 하면 또 원자력 발전소를 줘야 돼, 화력 발전소를 줘야 돼 이러면서 그걸 걱정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그 의식 부분을 만져줄 철학.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동일하게 분노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동일하게 박수를 쳐주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팀은 괜찮아, 어떤 팀은 죽여야 돼, 이렇게 양분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식의 양분화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변증적 지혜, 그럼 그거는 이제 어른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러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우리 송 교수님이 빨리 성장해가지고 머리카락은 이미 어른이 됐으니까 그것만 맞춰주시면 된다. 제가 이렇게 바로 또 공격을 들어가는. 네, 지금 사실 저희 질문과 또 다음 질문과 연결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2029년까지 지금 현재 필요한 AI용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은 원전 53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말고 더 원전을 53개를 더 지어야지 이제 된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 원자력 발전소는 또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의 또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막 그 기후 위기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AI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학교에서도 이제 AI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철학자인데 이번 토요일에 이제 AI 연수를 받습니다. 이제 챗GPT를 어떻게 돌릴 것인가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순된 상황, 그러니까 전혀 서로 그 조화롭지 않은 추구를 한쪽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원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기술을 계속해서 이제 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은 또 원자력 전문가시니까. 네, 저는 사실은 되게 곤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자력 전문가고 또 원전의 안전성을 대폭 높이는 것이 저의 핵심 미션이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원자력 에너지가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서 사실 우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기술이 이렇게 정치 쟁점화되고 나니까요, 이게 불안한 나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 박수를 쳐주는 정권이 들어와도 불안하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 더 큰 매가 올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때리는 정권이 와도 또 힘들어요. 왜냐하면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과학기술이 좀 탈정치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특히 에너지는 지금 당장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멸망하는 존재들은요, 아주 죽기 직전까지 에너지를 빡빡 긁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망하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빚을 마지막까지 다 긁어다 다 쓰고 폭삭 망합니다. 그거가 멸절인데요. 지금 사실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런 우리 인간들이 멸절의 수준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AI를 떠나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만 해도요, 아마 우리가 지금 로마 황제보다도 더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또 홍길동이가 축지법을 쓰네, 천리안을 하네, 그걸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2시간 반이면 서울 가잖아요. 무슨 축지법에서 부채를 막 펄럭거리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 과소비 시대로 치닫고 있고, 그것이 전부 아까 얘기한 행복이랄지 이런 코드로 포장이 돼 있지만 그 안에 뒤치다거리는 다 에너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태양이 주고 있는 에너지, 청정 에너지라는 거 하고, 땅 속에 있는 거 파서 쓰는 에너지. 근데 땅 속에 있는 거 파서 쓰는 에너지는 우리를 위협하니,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원자력이 세 건의 거대한 역사적인 사고를 일으킨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거를 변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 그 사고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혁신을 해서, 원자로는 한 번 사고 때마다 제 기억으로는 100배 정도씩 안전성이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좀 보게
그럼 또 한 번 사고 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 부분 되게 걱정이고, 지속 가능이라는 말 속에 묻어서 원자력이 생존을 구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항상 느끼는 거는 기술의 그 무한 책임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원자력보다 더 좋은 에너지가 나오면 바로 그날로 원자력은 스톱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비퍼가 그 옛날 삑삑이라고 한 거, 난 삑삑이가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도 쓰는 사람 없잖아요. 기술은 도구기 때문에 더 좋은 게 나오면 그날로 폐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원자력 마피아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서 뭐 영원 불사의 원자력을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기술은 선택이고, 그래서 원자력보다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그날로 원자력은 끝이다. 이렇게 저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네, 제가 단추를 잘못 눌러가지고 원자력 단추를 누르면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사실 책에는 원자력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오늘 강연에서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 person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그 뒷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교수님이 그냥 사람 혹은 인간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되는데 굳이 그 영어의 person을 한국말로도 person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하셨거든요.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책을 아직 안 읽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네. 갑자기 손 교수님이 그 한국말 person 이렇게 발음을 하시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person들이 많았거든요. 그 푸세식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어쨌든 이 person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그 제가 왜 썼냐면은 그 히피들이, 그러니까 68 학생 운동이 있었죠. 유럽에서 드골 대통령이 하고 있을 당시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에 젊은이들이 가서 막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저 사람들 죽여야 되고 왜 우리들은 죽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히피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68년도서부터 한 70년대까지죠. 우리나라도 히피 운동이 있어가지고 그때 대학생들 뭐 머리 길 장발 단속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냥 장발 단속하고 뭐 이런 거였고, 히피 문화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우리 젊은이들을 전쟁에 내몰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세력이 뭐냐. 이 사람들이 봤더니 이거는 이데올로기다. 그죠? 공산주의하고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베트남에서 싸움이 났는데, 공산주의는 악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섬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래, 걔네들이 그런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지만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그때 히피들이 이제 그 운동을 벌인 거죠. 그러면서 그 히피들은 그냥 막 노래, 이매진 뭐 이런 거, 존 레논 뭐 이래서 노래 부르고 프리섹스하고 옷 막 이상한 거 입고 밥 안 먹고 뭐 사과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한 거죠. 일반인들 사는 것과 다르게 대책 없는 아이들.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가 과학 기술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야, 지금 보니까 컴퓨터가 정부 기관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세력 있는 데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개인들이. 그래서 개인들이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부하고 맞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한 게 원칩 컴퓨터예요. 칩 하나를 써서 하자. 그래서 그거를 진짜 가능하게 만든 게 애플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때 애플을 만들었어요. 근데 애플이 나왔을 때 그 회사 로고가 뭐냐면, 우리는 이 컴퓨터를 학교에 교사도, 그 다음에 학생들도, 관공서도, 또 일반인의 책상에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정부나 어떤 권력기관과 동일하게 개인들이 그 정보를 다루고 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전에서 개인 무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퍼스널 컴퓨터라고 부른 거예요.
그 전에 컴퓨터는 전부 인스티튜셔널 컴퓨터예요. 뭐 IBM이랄지 나사랄지 미국 국무성이랄지 이런 데 쓰는 거죠.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면서 그것이 시대를 바꾸기 시작한 그 과학기술이. 그러면서 이 퍼스널이라는 코드가 저는 시대 정신에 반영이 된다고 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퍼스널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우리 손안에 인터넷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조금만 몇 개 누르면은 제가 지금 떠드는 말이 맞냐 틀리냐 금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저기 뭐 박사기를 안 받아도 지금 저 친구가 떠드는 거를 검증할 수가 있어. 그거는 굉장한 능력이 된 거죠. 옛날 같으면 박사예요. 그러면 박사예요? 이게 아니에요. 박사야? 알았어. 한번 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퍼스널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한 거고. 그럼 퍼슨이라는 게 뭐냐? 옛날에는 링컨이 by the people, of the people, 뭐 이렇게 for the people 이런 얘기 했잖아요. people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죠? 국민이라고 이제 우리는 하고 있고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이라고 이제 그걸 해석한 것인데 people이라는 단어 뭐냐면 어떤 이데올로기나 체제를 지지하고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펄스는 뭐냐? 펄스는 퍼가 뭐냐면 입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GDP 할 때 그것도 퍼 캐피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입인데 son이 뭐냐면은 소나 즉 말.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펄슨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없고 제 의견, 나는 누구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런 건 피플이에요. 근데 펄슨은 뭐냐? 내 입으로 내 의견을 얘기해요. 비록 틀릴지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고 이 개인은 어떤 거냐면 정부나 어떤 거대한 단체하고도 자기가 비록 한 명의 힘없는 인간이지만 같이 대항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인권이나 인간의 그 어떤 레벨로 보면은 상당히 그 고귀한 어떻게 보면 존귀한 그런 존재를 저는 퍼스널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송 교수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펄슨 그거를 이제 썼는데 이제 리뷰를 한번 하시면서 저한테 코멘트를 주신 게 교수님 지금 교수님 말씀하는 펄슨 시대가 아니고 지금 보면은 더 펄슨들이 의견은 없고 막 인터넷 보고 뭐 카톡 때리면서 막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펄슨입니까? 펄슨이라면은 자기 의견이 뚜렷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또 송 교수님의 또 코멘트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커피도 사줘야 되고 또 이렇게 오랜 친분을 했는데 제가 그까짓 게 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가 좋겠냐 그랬더니 개별자 인디비주얼이잖아요. 그래서 개별자란 단어를 쓰니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펄슨을 싹 다 고쳤죠. 개별자로.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송 교수님이 제가 그토록 열망했던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쓴 관점에서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펄슨이라는 키워드를 과학기술에서 도출했고 디바이스가 생겼고 그러면 이 도구처럼 강력한 게 없는 거죠. 옛날에 돌도끼가 마제석기로 바뀌었을 때 구석기가 신석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학기술이 발견한 이 도구는 뒤로 가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다시 생각하면 진짜 우리 송 교수님이 이 펄슨을 만들어내는 철학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저 그때 반드시 가로치고 제 이름을 거기다 좀 넣으시기를 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그 클라우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퍼스널 컴퓨터에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우리 정보를 다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이제가 있어야만 이제 AI도 돌아가고 인터넷도 돌아가고 그러는데 이제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걸 다 주고 또 내가 검색하면 거기서 주는 걸 검색 결과를 받아내고 그런데 검색 결과를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걸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이제 계속 보이게 되고 우파는 점점 극우화되고 좌파는 점점 또 극단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정보가 많은 시절에 사실은 개인이 개인이 자기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유튜버들이 한 말을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으니까 사실은 그 펄슨의 개념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나온 건 맞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아까처럼 우리가 과학기술로 환경을 지배하다가 이제 다시 또 우리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처럼 펄슨 개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얻어냈는데 다시 또 위기 상황에 온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시간이 가고 점심시간 전에 모임을 계속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거니까 좀 소감 또 여기 청중들로부터 질문이나 또 소감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기 제가 두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 황병란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 책 제목을 봐서 우선에 이렇게 이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의 그 뭐랄까 철학, 과학, 뭡니까 또 한 가지 종교 이런 종합 학문을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탁월하게 해석해 주시고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도 그랬지만 지속 가능성을 이어파는 과거의 만능 시대에 또 이렇게 교수님께서 이런 책을 내시고 과감하게 본인의 결론을 내려주신 데에서 더욱더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또 익히 제가 또 소문으로는 또 교수님이 또 천재이시라고 하는 소리도 제가 많이 들어서 아주 존경하고 또 포항에서 있으면 정말 아깝다는 정도로 이렇게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옆에 계시는 또 손아철 교수님도 천재이시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영단 경제 포럼에 이렇게 참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또 이 포럼이 더욱더 이렇게 스타티한 그룹에서 더욱더 살롱화된 그런 그룹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김민지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남경제골프회 소속인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재영 석좌 교수님의 호모 사이언스 사피엔스 책을 접하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과학의 역사, 종교 그리고 철학까지 아우르면서 고대 신화에서 현대 물리학에 이르는 인류의 다양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연결한 강의가 너무나 재미있었고요. 모르는 것들을 또 알게 되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과 인간 정신이라는 또 핵심적인 관점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그죠? AI 시대에서 또 슈퍼 AI가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이지만 사람으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AI가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개발한 AI, 슈퍼 AI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잠시.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인류의 과거와 현대 과학기술의 연결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저는 너무나 흥미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오신 그죠? 그래서 그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아까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그 5가지 중에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어느 자리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내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어떤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옥시토신, 엔도르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조금 저기 하긴 한데요. 오늘 하루가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재인 교수님이나 손하철 교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한 가지 배운 게 Thank you, I'm sorry, I love you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남경제부회장 병남도입니다. 제가 우리 이재영 교수님을 워낙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오늘의 이제 한동대 이승들은 저는 세 분이라 봅니다. 고인된 이태우 선배님, 그리고 지금 살아 계십니다만 송태훈 씨, 그리고 고인된 김영길 씨라 봅니다. 이 세 분이 이제 지방에서 이 대학에 이 뿌리 내리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 세 분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이재영 교수님은 초대 총장 김영길 총장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영 교수님한테는 한동대를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제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듣는 거는 과거에 이태우 선배님, 송태훈 씨, 김영길 총장이 초대 총장이 될 때에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서 아주 웃기는 얘기로, 총장이 되려고 그러면 경영자니까 담배는 피우면 안 되지만 그래도 알코올은 그래도 한 몸씩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에피소드까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대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학생과 교수님입니다만 또 중요한 건 이제 재정입니다. 그 재정에 김진길 총장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이어받을 분이 이재영 교수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으로 한동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개인적입니다만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감사했고요. 네, 오늘 강연과 또 토론에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오늘 모임을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